그럼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새로운 희망을 생각해보면 2022년 이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출입기자 여러분들께서 연초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구미 시정에 대해서 애정의 직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구미의 변화를 위해서 나선 지 벌써 4년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산업체계를 만들고 우리 도시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많은 역부족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산업구조의 개편을 가열차게 진행시키고 있고 산업단지의 혁신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고 2022년도 예산 1조 5,06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전략적인 투자 유치로 민선 7기 동안 929개 회사 6조 2,120억 원의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신공한 시대를 열어갈 준비도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아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시대가 우리 꿈에서 전개되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둬야만 가능하고 여기에는 오늘 오신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직책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구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을 만나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힘찬 미래 경제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혁신과 투자로 선도형 미래 산업의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형 경제, 우리 중소 기업인들과 또 특히 서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생형 경제를 조성하고 또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 목적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육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로 표현되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린 녹색 도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컬푸드로 상징되는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그리고 첨단 농업 유치를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참여 시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특히 작년에는 그동안 우리 구미시가 누적되어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왔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실수 문제, KTX 문제, 또 우리 부담 부지 반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주 풀리기 힘든 시민들의 아주 각별한 성을 있어야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남은 우리 동안 흔들림 없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을 잘 지켜나가면서 시민들께서 우리 구미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 공직자들은 부족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검은 호랑이 기상으로 구미 씨와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원하는 질의문에 사회자에게 지정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문화콘텐츠센터가 유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호시장에는 하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서 매입해서 입주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건물주께서 초기에 거래와는 달리 상당히 고액을 요청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40억 정도로 논의되다가 그분이 한 60억 정도 이상으로 요청하면서 중재를 여러 분이 섰습니다만 저분은 구미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울산 사시는 투자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건물을 못 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경북 문화콘텐츠센터가 못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의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마치고 나면 이 관광이 다양하게 제기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관광의 요소를 제공하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지 나가서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의 요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우리 구미시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비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는 구미의 좋은 길을 찾기라든가 또 걷기 좋은 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음식점 50대 음식점, 100대 음식점 이런 것을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노력하고 특히 이제 외지인들을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5기 이상의 국비를 받아왔는 산업유산 관광 전국에서는 전남의 강진하고 우리 구미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진이 무슨 산업유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구미가 그 가운데 중심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제가 19년대 산업유산 관광을 이미 준비를 해놨고 20년대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도 다 호응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코로나의 조건에서 기업들이 문을 개방하는데 무척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에 하나의 시도로서 언론인들 좀 모시고 코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산업유산 관광이라고 하는 구미만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런 관광 코스를 한번 만들어낼 이미 그 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잘하면 저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미도 공업도시가 만들어진 지 이미 이제 50년이 넘으면서 낡은 도심구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는 어지간한 환경 정화 또는 청결 유지 이런 걸 노력을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시청 주변마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인동이나 이런 데 상당한 이런 어려운 난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좀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아마 보셨겠지만 특히 간판 공해가 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간판 또는 폐업된 간판 이런 것도 많았고, 또 과거에 이제 간판이다 보니까 너무 좀 예술적이지 못한 그런 간판들은 현재 좀 상당히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정도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임 시장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으셨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좀 이제 꽃과 관련되는 정원,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정원 도시의 개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계속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공업도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탄소의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공업도시로는 상대적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를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좀 팔아먹었습니다. 사들이고 탄소 배출권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구미가 상대적으로 공업도시로서는 탄소 배출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10% 내지 15%인데 유럽에서 현재 이제 탄소 발자국, 탄소 경세 이런 거 해서 원천적으로 탄소 문제를 이제 짚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점에서 우리 구미는 그동안 이제 원자력 전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또 그 점이 우리 공업단지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절박감을 별로 못 느끼고 있고 그래서 주로 한전 쪽하고 한전 기술 또는 한국전력 자체의 사업단과 연관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공장 지역에 또는 도시 지역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크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보니까 쉐이더에서 인구 문제를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상당히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의 고민은 시가지 중심은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 들어오기 어렵고 또 쓸만한 땅은 원룸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석적, 북산, 마포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로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동안의 도시정치에서 가장 좀 실수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미에 또 아파트 너무 짓는다고 많은 또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원룸을 빼면 이 주택 보건율은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룸을 포함하면 126% 정도. 그래서 이 원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고민을 갖고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결혼한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데 이 인구 증가를 그나마 좀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더 유치되고 늘어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공단 노동자, 전체 노동자는 한 10만 6천 명 됩니다만 산단 노동자는
지금 이제 83,200명 정도 되는데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이 공장에서 스마트화가 되고 AI 로봇이 계속 이제 적용되면서 이 노동자가 늘지 않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정답을 가지고 어렵고 아까 말했던 그 좋은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기업 유치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LG화학이 들어옵니다만 실제로 그 공장 자체는 정규직으로 181번 그러니까 그런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열박이 필요하지 않나 하겠지만 실제로는 제3세대 공장으로서 거의 작업하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노동자가 없는 게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되는 1차 밴드, 2차 밴드들에서 이 노동력이 좀 증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게 답을 요청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발생자가 늘어날 때 여기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이 아주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이걸 보건의 문제나 의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니까 정치적으로 대응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의 문제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모든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백신 공급과 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인이 아니니 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너무 정치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건과 의료의 문제로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영 대표님은 오랜 언론인으로서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또 말이 나오면 도리어 진정시켜 주실 그런 의무가 있으시고 아마 오늘 질문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문제에서 참 답이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 일단은 제가 주거 문제로 했던 이유는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 이사 가는 이유를 꼭 물어가지고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 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믿어야 되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늘 주거 문제를 1번으로 두고 있고 아마 실제로는 직장 문제가 앞일 수도 있는데 직장이 2번,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다니다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문화와 교육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교육 문제를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자꾸 이제 자책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늦었지만 어쨌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문화의 문제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런 행사라든가 문화 장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내일 수는 신년 교례에 가서 대구의 국회의원 그런 전부 다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 당이 같은 분들 아닙니까? 전부 다 물 문제를 또 거론하면서 저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입장을
통일해서 저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환경도 경북도 대구시 이렇게 아주 이제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이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 조건부를 들었고 일이 말은 좀 길지 않습니까? 해평 주민들이 총리실에 1조 3천억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했고 저도 그 자리에서 저도 한 1조 정도는 뭐 사업을 줘야 된다. 돈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 보면 국가에서는 돈을 준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KTX 문제이기 때문에 KTX 이걸 신설해주면 시민들을 한번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뭐 진행된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조건부라는 이 말 때문에 제가 뭐 엄청난 그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총리실이나 그런 데서 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나는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또 그동안 보면 우리 이번에 뭐 매일신문에 그 여론조사가 있지만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65% 정도는 아예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주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대체 65% 정도는 뭐 조건부로 그거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는 사실 정확하게 잘 확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서로가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거기에 그 협약서에 동의를 하면 모든 게 이제 진행되도록 됩니다만은 그러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선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옥성이나 도로에 가면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어느 정도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위해서 얻는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농민으로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의를 놓고 또 적어도 일정한 보상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앞으로 봐서는 어제 판단으로는 국민의힘 당의 의원이 결국은 일치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또 강하게 요구해올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도 어제 하면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든 시민들의 이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아주 그동안 어려웠던 난관이 해결되는 과정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KTX 꿈이 여거의 문제인데 네, 또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시장된 게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꼬투리 잡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또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또 코로나19로
모든 뉴스 1번 뉴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몇 명 발생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도 눈에 귀에 잘 안 들린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시기가 왔으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시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동안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평가가 나오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5공단 분양가 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볼 때 그것도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양가 인하를 해놓고 나니까 아무도 분양가 인하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식으로 그전만 하더라도 저만 만나면 이 5공단 저거 분양가 인하해가지고 빨리 뭐 해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던 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지금은 거의 1단지 5공단 1단지 정도는 60% 가까이 이미 이제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나 저한테 묻고 또 만나기만 하면 1공단 분양가 인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 그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치 시대가 꿈이 왔고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정치 지형은 이제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생겨난 것이 결국 전국으로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뭐 잘못한 건 비판하고 하는 이런 정치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구미시장으로 어떨 때는 자부심을 느끼고 어떨 때는 부담을 느끼는 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300억 불 할 줄 알았는데 296억 불밖에 못했지만 앞벼락하면 안 되고 296억 불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경북 수출의 3분의 2 안입니다. 그 잘난 포항이 있어도 우리 구미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구미 시장이라는 걸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원래 계획이 270억 불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께서도 기분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 막상 현재 식당도 뭐 제대로 영업하기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데 공장만 잘 들어가면 뭐 한옥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가 대구 경북에서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렇게 생산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가면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뭐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만큼 큰 오류가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하기 싫지 않겠나. 그동안 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다른 당 민주당에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잘했다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차츰차츰 저는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일시는 교례에도 갔습니다만 시장 군수들 그들이 앉아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구 경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기재부에 돈 받으러 많이 다닙니다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예산을 국가 예산의 10%를 할당하는데 세금을 3% 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세금. 그러니까 어떻게 대구 경북에 대해서 마구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금 막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산을.
저는 3%라는 말은 참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많겠나 그런 생각이라면 이게 우리 대구 경북의 현실입니다. 맨날 이래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확 달라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과거의 틀이 소중한 거 있고 하지만 저보고 또 자기는 보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하지만 저야말로 진짜 저시를 지키고 사당 지키는 보수 중에 꼴 보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고향 꿈이는 변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천천히 이해를 얻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로 국가로 천만 돈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독을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뭐 그것까지 나오고 아마 다음에는 어느 분이 됐든 정권이 바뀌면 아마 여성가족부 이름은 뭐 바뀌든 없어질 것도 할 것 같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심정한 문제이시고 그래서 뭐 시인이 교복이니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예상외로도 미혼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미혼 공무원을 보면 제가 은근히 협박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 좀 농담으로 드렸습니다만 제가 인구 문제로 자꾸 가는 때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도리어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도리어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 밑에 있는 1차 밴드 정도 되는데 그 고용이 한 1000명 뭐 이렇게 되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예상외로 아이가 3명이다, 심지어 4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첫째는 이제 고용이 좀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출산율 증가에 방치하지 않다.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고용 다음에는 이제 주거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인구 문제에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다도 먼저 다자녀 개념을 둘 이상을 다자녀로 결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또 예상외로 청년 부부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요즘 보면 우리 구미의 경우는 결혼에 아주 늦은 결혼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빠른 결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면 이 빠른 결혼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빠른 결혼 부부에 대한 배려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전방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의료자 부담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이제 현재의 이제 국철 구미역에다가 KTX 오게 해야 된다 이런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안들은 전부 다 이미 2017년에 국토부에서 전부 용역을 하면서 많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구미역에 오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선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한 6천억이 든다고 되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구미역으로 대구역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양모 보수기지에서 다시 KTX로 선승하는 방법 이거 제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바로는
양목에서 선성할 바에는 거기다가 역을 세우기 안 낫나 해가지고 이 양목을 이제 한번 지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경우에 이게 액수는 뭐 훨씬 줄어들어서 2천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면 여기다가 이제 도든 뭐 대구시든 우리 구미시가 힘을 합쳐서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이래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미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여기에 신설을 한다는 것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재는 지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정부로 이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전명용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안을 두고서 총리실에서 어떤 별하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적어도 우리 구미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수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만큼 대우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대우 가운데 하나가 저는 KTX 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봤지만은 어느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하지는 않았고 비용만 이렇게 쭉 내놔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김천구미역에서부터 KTX가 아니고 KTX 김천구미역에서 철도를 연결해서 구미로 오는 또 새로 신설하는 뭐 그런 안도 있고 많은 온갖 것들을 이미 다 한번 검토해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돈이 절 드는 것은 어쨌든 지금 양목에다가 채운다. 이라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로 가 있나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 검토는 많이 했다. 국토부에서도 했고 총리실에서도 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RT 문제도 많이 저희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현재 SRT가 이제 문경까지 이제 올 수 있고, 문경에서 이제 좀 뭐 상주 김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SRT가 이제 가는 쪽은 저 남쪽으로 또 갈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대구 쪽으로도 이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아마 구미역에 SRT를 또 정차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RT도 정차하고 이렇게 그리고 KTX도 여기 있고 이렇게 전방위로 지금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미가 교통의 오지로 급속하게 전락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방위로 지금 보완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SRT 문제도 이제 그 시간이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구미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 외에 1, 2차 밴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고용에 바탕 두고서 이제 G2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 이 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우리 시나 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삼성형 일자리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정과 당이 서로 다르니까 설계 잘 안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하고 시장은 같은 정치인이지만 조금 다르다. 국회의원도 시장도 다 4년 뒤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맞지만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한다면 시장은 행정가 선출될 때는 정치인인데 그 뒤에 일은 행정가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의견을 무조건 맞춰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조율하고 또 만나면 수시로 식사 자리라든가 이렇게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는 분도 있고 또 잘 못 알아 뭐보다는 좀 더 잘하는 뭐 이런 분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취수 문제로 의원님들의 이제 제안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총리실에서 환경부 장관과 그쪽으로 앉아서 저에게 합의서를 내놓았을 때 만일에 내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있는 대로 제가 무슨 설득이니 뭐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제가 설득할 이유는 아니라 그거는 정부가 설득을 하든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부 일, 정부에서 저보고 와서 그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인당 사전은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이제는 환경부 장관이든 뭐 총리실에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잘 안 됐고 심지어 뭐 같은 당끼리도 의견이 안 맞고 잘 안 되고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명을 잘해가지고 뭐 하고 할 일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취수 문제에서 내 입장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왜 제일 제가 답답할 때가 왜 대구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때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대구가 물을 왜 달라 하면 대구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관 도지사 대구시장에 와서 금이 와서 설명을 가져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난장판이 뭐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명하려면 설명을 들어봐 줘야 된다고. 더군다나 거기에 뭐 완전히 시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뭐 완전히 뭐 대판 만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시의원들이 도리어 일이 저를 보자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그것이 그 뒤로 지금도 뭔가 톡톡해서 만드는 상황을 뭐 저는 내용을 압니다만 그 당 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은 시장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척 섭섭해요.